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99% 상승을 하면서 2450포인트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코스닥 시장 2%대 강세를 보이면서 797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충격이 좀 지속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1%대, 그리고 다우존스는 0.57%, S&P 500 지수는 0.6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좀 하락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좀 시초가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뭔가 좀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 등이 꺾이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 등이 약해지면서 나스닥 시장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4%또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다우존스 에너지 관련주들은 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내 주시장은 오늘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0.5%대 갭 상승 출발을 했고,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야간 선물이 한 0.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시초가 역시 좀 야간 선물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다. 그 얘기는 이제 야간 선물 마감 이후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좀 뚜렷한 이슈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환율에 대한 움직임, 어제 이제 제가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환율이 하루 동안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또 급등을 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또 서서히 안정감을 주면서 시장은 결국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원 하락을 하면서 1346원 정도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도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이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 대해서 이달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화 운영 방향에는 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 당분간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 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잘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사실 한국은행 총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좀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안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기 위한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하락을 할 때는 항상 좀 고통을 감내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7월 4일 날 2276포인트 이후에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 반등을 했고, 지금 지난주부터 조금씩 힘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힘들다가 살아나고 또 힘들다가 살아나고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61선을 이탈을 했는데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또 61선을 회복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좀 시장의 움직임은 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분위기 결국은 박스권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계속 언급드렸던 2550에서 2600선 정도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하지만, 정말 물가가 올랐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식당의 밥값이나 이런 게 막 갑자기 막 1,000원, 2,000원씩 오르고, 소주값도 오르고 음료수 값도 오르고 막 다 올랐어요. 농산물도 엄청나게 오르고, 상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들.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 자체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는 하겠지만 더 많이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가 내려가는 저물가의 상황은 되지 않겠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이런 좀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은 이미 좀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좀 문제가 없고, 우리의
실물 경제 생활에도 정말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뭐 4월 때부터 6월 달 정도 2분기 정도 뭔가 여러분들 좀 뭐 월급을 받았는데 정말 뭐 돈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은 또 이미 또 이제 또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도 처음에 8,000원에서 막 9,000원으로 올랐을 때는 더 싼 식당을 막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자연스럽게 9,000원짜리 밥을 먹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적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 금융시장에도 뭐 생각을 해본다면은 상당히 좀 물가는 이제는 서서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늘 또다시 이렇게 뭐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 특히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갭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중에 뭐 종가로 뭐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 뭐 나스닥 선물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 미국 나스닥 선물이 올랐기 때문에 종가가 오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시초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시초가가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 하락했는데 0.5%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국내 주시장은 뭐 더 떨어질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완성차 업종,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지난 8월 17일 날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8월 18일 날도 추가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오늘 하루 만에 8월 17일에 시초가 19만 5천 원이었는데요. 19만 5,500원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떨어질 때도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뭐 자동차 업종의 강세를 보면서 시장은 역시 강하구나. 그리고 기업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현대차가 8월 17일 날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해결을 하려고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도 미국 쪽에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 1차적으로 이제 뭐 긍정적인 뭐 소식이고요.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제외와 관련되어서 협의차 방미한다.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데요. 현대차에서는 이미 알리바바 쪽에 생산 능력 한 38만 대 정도의 전기차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아는 조지아 쪽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버리면 이제 지난주에 악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이후에 좀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차, 기아차 노조가 좀 상당히 좀 세긴 한데요. 그 노조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량만 유지를 시켜준다면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거를 반대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현대차, 기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기차 관련하여서 충분히 좀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오닉 5라던가 EV6 뭐 여러분들 뭐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 오늘 보였다. 현대차가 3%대 그리고 기아도 3.3%대 강세를 보이면서 역시 뭐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박스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타이어 필수품이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늘 4%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 그룹 하면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현대 오토에버예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좀 전개가 빨라지면은 좀 상당히 모빌리티 관련하여서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12만 원대 이 정도 가격대라면은 현대 오토에버 우리 충분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탑픽 업종은 그래도 자동차 업종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